노동자들에 대한 복직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회사가 이들과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내용은 안 봤지만 몇 차례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하는 얘기가 늘 똑같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럴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회사라면 저렇게 유인물을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1636일을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지만, 그리고 저희가 많은 소음과 불편을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 거리에서 농성하고 있는 이 연약하고 아리따운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 적개심보다는 항상 뭔가 애처롭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해화동에서 시끄럽게 했지만 주변 주민들은 늘 저희를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회사는 늘 나쁜 놈이다. 그래서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회사면 유인물도 좀 예쁘게 만들고,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 문제를 너무너무 해결하고 싶지만 노조가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좀 더 강곡하게 호소를 할 텐데, 마치 짝대기 1번, 짝대기 2번, 짝대기 3번 이래가지고 빨간 글씨로 쓰면 누가 그거를 보고 아, 회사가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 얘기를 들었으면 유인물을 다시 만들어서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렇게 빨간색과 검정색을 섞어서 반딱반딱한 종이에 만들면 이게 무슨 그 어버이연합에서 만든 유인물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불쾌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유인물을 다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먼저 우리 재능교육지부 유명자 지부장님 앞으로 모시고 우리 여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능교육지부장 유명자입니다. 주님! 오늘 처음 본 친구들인데요. 오늘 이 자리 처음인가요? 오셨었어요? 네. 아니, 회사 욕을 하려고 보니까 예, 과정을 좀 알아야 가슴이 팍 꽂힐 것 같아서. 사실은 교섭을 하면서 저의 인내심을 스스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분노 게이지가 높아질 때마다 이 개같은 자식들이 교섭 결렬을 노동조합 입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저희의 이 선량한 성정을 아주 많이 건드립니다. 오늘도 교섭하고 왔습니다. 1차, 2차 교섭을 하면서 사실 머리만 안 좋아졌을 뿐이지 그 더러운 주둥이로 예, 교섭에 나와주신 노동조합 측에 얼마나 경아드리고 감축해 하시고 고마워하시는지 참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교섭이 시작되면 지들이 1600일을 넘게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사실 책상이 한 번쯤은 예, 던져지고 유리창 하나 깨질 정도로 각오를 했었나 봅니다. 너무도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교섭에 임하는 노동조합의 교섭위원들한테 참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높게 칭송을 하더라고요. 3차부터 보여지는 회사 사실 교섭위원회 나올 만한 주제도 못 되는 놈들입니다. 사실 너무 무식하고 너무 논리가 없어서 사실은 이런 놈들하고 앉아서 우리가 몇 시간씩을 대화를 해야 되는지 참 그 지나가는 시간이 사실 현장에 나와서 선전물 하나라도 돌리면서 한 사람에게를 더 알려야 되는데 이 짓을 와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600일을 노동조합에 했던 짓을 사과를 받지 않고도 저희가 그 자리에 나가 있는 것조차도 저희는 정말 양보교섭입니다. 예, 공식적인 사과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저희들한테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회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가 교섭에 임할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들이 아주 더러운 노조 파괴 전문적인 법률사무소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20억 손배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보면 용역 새끼들 밥 처먹인 거, 노무팀 놈들이 밤에 야근을 하면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미행하기 위해서 밤에 회식이랍시고 밥 처먹은 것들까지도 회사가 영업적 손실,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하면서 영수증이 아주 더러운 영수증까지 첨부될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나쁜 새끼들입니다. 그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노동조합이 농성장 저렇게 아주 거부감과 혐오감을 주는 농성장을 차려놓고 현수막에는 피켓에는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들로 그렇게 거리를 채우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재능교육 기업 이미지 훼손과 영업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가처분으로 인한 강제 집행 이외에 압류 경매했던 그 사건 이외에 따로 20억 손배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취하한 게 굉장한 양보를 한 회사의 아주 아량 넓은 선제 조치라고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들을 2년 넘게 용역놈들을 그 젊은 건장한 어디 가서 정말 귀하게 노동을 해서 그렇게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건장한 20대 초중반의 젊은 청년 애들을 24시간 해양경찰서 앞에 노숙을 시키면서 하루 일당 20여만 원씩 줘가면서 그렇게 용역들을 내세워서 했던 그 더러운 집회 신고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강탈해 갔던 회사가 그 용역을 철수한 게 또 굉장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농성장 자진 철거,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 현수막 철거, 집회 중단 요구 등을 아주 뻔뻔스럽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조합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조만간 회사가 저렇게 더러운 찌라시를 뿌리면서 노동조합, 재능교육은 노동조합이 없고 노동조합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짓들은 모두 불법이고, 그리고 재능교육에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한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능교육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정화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겠다는 아주 너저분한 찌라리씨를 오늘부터 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그동안 회사가 장난을 쳤던 교섭에 나가서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해서 한번 나갔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고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5월 11일까지 했던 본사업 집중투쟁 후에 교섭국면으로 소강상태에 있던 저희 투쟁의 결기를 다시 모아내라고 회사가 앞에서 추동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6월달 한여름 초입입니다. 5월 초반 봄 집중투쟁 끝난 이후에 봄에 한 달 동안 조금은 유연해지고, 그리고 우리 실천투쟁들 좀 소강 상태로 있으면서 조금은 회사에 우리의 투쟁이 조금 가라앉지 않았나, 이런 빈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힘차게 조만간 회사가 하는 짓들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선전해내고, 그리고 1636일 동안을 해왔던 것 이상으로 재능교육이 또 노동조합과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행해질 행태들, 만행들을 좀 더 알려내고 이것들을 좀 더 압박할 수 있는 많은 투쟁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지들이 모두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반드시 저희는 단체협약 원상 회복하고 해고자들 전원 복직해서 현장으로 노동조합, 당당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투쟁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무서워요. 회사가 쫄겠어요. 어쨌든 회사가 저희한테
저희 투쟁에 마이너스를 해간 것 같진 않습니다. 저희가 5월 투쟁 끝나고 나서 이 분위기를 다시 어떻게 끌어올릴까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알아서 분위기를 끌어올려 주시니 또 6월 말부터 좀 힘차게 다시 투쟁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발언 두 꼭지 들으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58일차입니다. 2000일이라는 날짜를 찍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유기용지와 분진이 가득했던 공장 빈터를 이제 노동자들이 기타를 두드리면서 음악과 사람과 이야기와 그림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리해고에 맞서서 1958일을 투쟁하고 있는 우리 콜트콜텍 노동자들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콜밴 동지들을 힘찬 박수로 앞으로 모시고 우리 26번째 거리 강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콜트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 밴드 콜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기타를 치시는 분이 이제 금속노조 콜텍지의 사무장인 장석천 동지입니다. 그리고 가온 치시는 이분은 콜텍지회 임재춘 조합원 동지시고요. 제일 끝에 계신 분은 콜텍지의 조직부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지금 베이스를 맡고 있습니다. 김경봉 동지입니다. 사실 이 거리 강연 섭외 요청을 받고 좀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 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또 처음이고요. 이런 자리에 쓴 것도 사실 제가 지금 이제 48살인데요. 사실 농앞에 서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이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제일 처음에는 막 어설프게 조금 기어 들어가는 그러한 목소리로 이제 발언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좀 발언을 하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게 강연이라고 하니까 나름 또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될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좀 부담으로 좀 왔었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지금까지 쭉 거리 공연을 강연을 하면서 우리 투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동지들이 좀 했을 거라고 좀 생각되어지고요. 뭐 재능교육 동지들 역시 지금 1600일이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뭐 투쟁은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투쟁 이야기보다는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기타라는 악기를 만들어 왔으니까 기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기타라는 게 어떤 공정을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기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동지들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기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기만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한번 줄을 건드려 보기도 하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타라는 것이 언제부터 이 기타라는 악기가 생겨났고 어떤 공정을 거쳐서 이 기타라는 악기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좀 잘들 들어주시고요. 저번 최일배 동지가 강연을 멋지게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부담입니다, 사실. 사실 기타라는 것은 지금 아무튼 문헌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현존하는 악기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뭐 최소한 5,000년 전부터 이 기타라고 하는, 사실 뭐 모양은 지금 이런 모양은 아니겠지만 어디에다든지 줄을 매달아서 튕기는 그러한 역사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기타는 원시 시대 때 어떤 원시인이 바닥 거북의 시체에 근육 한 줄기를 이렇게 튕겨보니까는 팅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느 이 현악기의 좀 대가라는 분은 우리 사냥하는 활 있잖아요, 활. 그 활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이 거북 등껍질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좀 더 확실한 걸로 이렇게 좀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이와 비슷한 악기로는 옛날 뭐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거북 등껍질로 만든 현악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북 등껍질로 한 그게 지금 가장 유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기타는 아까 뭐 먼저 이야기했듯이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듯이 인류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래된 악기이며, 인류와 함께 변화 발전해 오면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해준 동반자가 바로 기타였다고 합니다. 슬플 때는 은밀한 시정의 악기였고, 또 기쁠 때나 쾌활할 때는 노래와 춤의 벗으로서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있었던 만큼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민중의 악기라고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타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건 13세기경에 스페인에서 제일 먼저 좀 사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6줄인 기타가 아니라 4줄이 있는 사연을 사용을 했고, 1600년경에 이제 5현 기타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19세기에 1800년 말에 6번째 줄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4줄이었을 때는 아래 3줄은 겹줄이었고 제일 위에 한 줄만 콧줄이었었는데, 이제 그것이 18세기를 전후해서 6현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전부 다 곁줄로 된, 콧줄로 된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하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 기타가 이 네크에서부터 이 바디까지 다 이제 통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악기였었는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네크와 바디가 이제 분리가 되고, 사실 보면 이 네크하고 이 바디하고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브테일 형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형식으로 해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뭐 기타의 종류에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클래식 기타, 그 다음에 이거 같이 이제 포크 기타, 일명 뭐 이제 어쿠스틱 기타, 통기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일렉 기타, 그 다음에 이제 오베이션 기타, 베이스,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클래식 배워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클래식 기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이 이거 같이 이렇게 스틸로
된 게 아니라 이제 나일론으로 돼 있고 좀 매우 이제 좀 부드럽고 지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지판이 일반 이거보다 이게 좀 넓습니다. 넓어가지고 이제 넓다 보니까 이게 이 현과 현 사이가 좀 넓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현을 건드리지 않고 연주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음을 많이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있는 이제 포크기타, 통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재질이 이제 이게 현이 스틸로 됐는데, 이 스틸 현으로 바뀐 것도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1920년경에 미국에 이제 그 마틴과 깁슨 기타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스틸현을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부 다 이 스틸현으로 많이 이제 좀 사용이 돼 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재질로 돼 있다 보니까 좀 탄성이 강하고 별도의 구조도 보조 도구 없이 얼마든지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즐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력이 강하다 보니까는 이 연주자의 이 코드 잡는 손이 좀 많이 아프고, 클래식 기타인 경우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아르페지오 주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뜯는 형식을 추구하지만 이건 이제 통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를 이용해서 이제 스트로크를 주로 하는, 가끔가다 이제 뜯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주로 이제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연주를 하는 그러한 기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기타라고도 이렇게 하지요. 하지만 일렉 기타는 보조도구 없이는 소리를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리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앰프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 소리를 증폭을 시켜서 연주를 하고,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타 현을 세게 누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소리를 이제 크게 낼 수 있는 그러한 좀 장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베이션 기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오베이션 기타라고 하는 것은 통기타에다가 마이크 장치를 이제 삽입을 시킨 겁니다. 일명 이제 그 마이크 장치를 픽업이라고 하는데, 그 픽업을 삽입을 해서 전기 기타, 일렉 기타의 그 장점을 보완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보조 도구를 같이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해서 이제 연주를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타도 보면은 이제 오리지널 이제 포크 기타가 아닌 이제 오베이션 기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전자장치를 다 달려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 네, 기타의 종류는 대충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기타의 이제 주요 명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명칭은 우리 흔히 이제 사람 몸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여기를 이제 헤드라고 하거든요. 이제 헤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이제 네크, 목 부분이라고 하죠. 이제 흔히 이제 목 부러졌다고 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 부러진 걸 목 부러졌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바디라고 합니다. 바디. 울림통이죠, 울림통.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울림구멍이고, 사실상 좀 따지고 보면, 이제 이 앞에 있는 거를 전판, 뒤에를 후판, 이제 이 옆을 이제 측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크에 지판이라고 해가지고, 핑거보드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지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쇳덩어리 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음세라고 하는데, 이제 플랫을
정해주고 옛날에는 이걸 이제 줄 받침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이 뭐 금속으로 바뀐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이게 한 18세기에서 19세기 때 금속으로 좀 바뀌었고 그 전에는 양장으로 이렇게 좀 했다고 합니다. 양장이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양장으로 해서 좀 했다고 하고요. 기타의 뭐 주요 명칭은 뭐 대부분 그렇고 이건 이게 브릿지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현을 잡아주는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헤드못이 이제 줄감개. 이 줄감개도 이 금속 나사로 해서 한 거는 18세기 내내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 그때 이제 이 금속으로 이렇게 좀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대부분 이제 크게 좀 분류를 하면 성형, 사상, 도장, 완성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공정이 좀 지나가고요. 이 성형반에서도 각 반별로 좀 두세 개 반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형반의 기계반에서 예전에 일을 했던 그리고 조직부장 김경봉 동지께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아까 지회장 발언을 하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진짜 투쟁하면서 제가 뭐,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서 또, 기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라니까, 투쟁 진짜 오래 하면서 별건 다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또 강연까지 할 줄은 꿈에도 생각된 못했던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트가 성형 파트하고 도장 파트하고 완성 파트가 이제 저는 성형 쪽에 있었어요. 뭐 얼굴을 뭐 성형한다고도 하지만 그 성형이 아니라 기타를 만들어내는 기초 작업을 합니다라고 하면 알 수가 있어요. 또 성형 라인에는 기계반하고 제통반하고 사상반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반 앞쪽에 보면 재단반이 있는데 이제 자재가 들어오면은 기타를 만들 수 있게끔 조목조목 이제 부위별로 해서 잘라서 거기다 건조를 시켜 놓으면 기계반에 갖고 들어오면 이제 기계반에는 네크 가공기라는 게 있고 상목 가공기라는 게 있고 배우시라는 게 있고 와일드발 되게 굉장히 뭐 생소한 뭐 나름대로 기타 공장 안 다녔으니까 백날 얘기해봐야 그게 무슨 뭐 내용인지 모를 때고 이제 네크 가공기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부분에서 요까지가 네크라고 했잖아요. 이제 저 부분을 이제 만드는 깎는 가공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자동으로 이제 요즘 칼도 시대가 좋아서 자동으로 이제 했는데 네크 가공기에 보면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는데 1호기에서는 헤드 저 모양을 만드는 헤드 요 모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모양이라는 것은 그 회사 고유의 모양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헤드 모양을 깎고 기장을 만들고 지금은 여기 통굽이잖아. 2호기에 들어가면 이제 이 굽하고 네크 이 모양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3호기에 들어가면 지금 헤드가 통굽이 있고 삼각굽이 있는데 저쪽 기타 보면은 굽이 삼각이에요. 그래서 3호기에 들어가면 저 삼각굽을 하고 요 두께를 조정해 주는 게 이제 3호기 네크 가공기는 네크를 주로 하는 거고 또 기타 바디 속에 보면 이 속에 보면 상목이라는 게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전상목, 후상목 해갖고 전상목 1, 2, 3번이 있고 후상목 1, 2, 3번이 있고 그리고 십자상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크 그 상목 가공기에 보면 이제 1호기, 2호기, 그것도 3호기까지 있는데 1호기에는 나무 기장을 맞춰놓은 걸 1호기에다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미리수만 조정해놓으면 그대로 쭉 깎고 나오는 거거든요. 2호기 보면은 전상목하고 후상목을 만드는데 이제 전상목은 이제
8mm에 13mm가 되는 거고, 참 13mm에 15mm가 되는 거고, 후상목은 8mm에 15mm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목을 이제 전상목 보면 되게 둥근 모양이고, 후상목은 삼각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날개도 이렇게 해서 8mm 정도가 이렇게 0.3mm, 3mm에서 양쪽 쳐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배 라인도 기타 모양에 따라서 배 라인을 또 잡아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이제 2호기에 들어가 있고, 3호기에 들어가면 이제 십자 상목이라고 해갖고, 십자로 이렇게 이 틀을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 십자 상목이라는 게 이제 3호기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3호기에서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옷이라는 것은 이 지판을 미리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있는 기계. 여러분들이 대패를 보면, 전기 대패를 보면 이걸 갖고 날이 몇 개가 6개가 이렇게 껴있을 거예요. 그것이 한 30cm 되는 길이에 그 날이 6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 판 밑에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그게 돌아가면 그 위에다 이걸 대고서 쭉 밀으면서 이걸 닦는 거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그 미리수를 맞춰서 이게 울퉁불퉁하면 이게 접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완전 딱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에서 사람이 손가락이 좀 많이 잘려요. 이게 워낙에 얇다 보니까 하나를 잡고서 이렇게 쭉 밀고 가다 보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밀다가 그냥 같이 이게 잘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게들이 좀 허다하게 좀 많이 있고, 그러고 지금 전판, 후판이라고 하는데 이 전판이 이것은 목재를 잘라서 그대로 만들어 갖고 온 거고, 그 합판이라는 게 또 있어요. 합판은 이제 통째로 들어오는 게 있고, 그리고 로즈 단판이 있고, 마호가니 단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판 종류가 한 4종류라는데, 이것은 단판이라고 목재 그냥 나무 원목 펴서 만든 거. 이것도 이게 통째로 크게 들어온 게 아니라 반씩 해서 배우실을 밀어서 반 붙여서 이렇게 갖고 오는데, 붙이면 그 붙인 부위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견고하게, 이게 조금이라도 새가 뜨면 붙지도 않고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기타라는 것이 진짜 모든 것들이 다 그랬지만 진짜 정교하지 않으면 그 기타는 이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고, 또 소리도 또 뭐 제대로 날 수도 없는, 이게 하나의 그 울림 그 자체를 다 여기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뭐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 지금 보면 단판에 이렇게 세일 붙인 이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그 미리수에 맞춰서 따주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진짜 고도의 숙련이 좀 필요하고요. 어쩌다 보면 헤드도 이렇게 보면 이게 세일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도 날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을 미리수를 정확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이것은 완전히 고도의 숙련된 사람이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래서 저희들이 숙련된 기능공이라는 걸 좀 자랑하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좀 잘 좀 해봐.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자개가 이렇게 있죠. 요 자개를 넣는 것도 이제 여기를 따서 자개를 넣는데, 이 자개가 통자개가 아니에요. 여기 또박또박 떨어져 있는 것을 핀셋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맞춰서 이걸 다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성형 라인 쪽에서 좀 힘겹게 일어나고, 이런 측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도보톨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이 부분을 측면을 이것은 판이 그냥 길게 들어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맞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길게 들어오면 이 기계가 있어요. 보통 120도에서 140도 끓는 물에 이 자재를 넣어서 이제 물을 이제 끓는 물에 그게 좀 흐물흐물해지면 이렇게 된 철판이 있어요. 140도, 그것도 한 140도, 200도 가까이 가는 그것을 달궈가지고 넣는데, 이것을 한 번에 쭉 가면 그냥 다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하려면 그 열 다 맡아가면서 그냥 그 냄새 맡아가면서 최대한 천천히, 여름에는 완전히 죽는 거죠. 뭐 에어컨 놓고 거기는. 더구나 에어컨 있으면 이게 빨리 딱딱해지기 때문에 에어컨 놓고 완전히 죽는, 최고 가기 싫어하는 이런 공정이 이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계반 쪽에서는 이제 기타를 만드는데 중요한 그 부품을 좀 만드는 거고, 이제 그러고 그게 기계반에서 하는 일이고, 제통 라인에 가면
기계반에서 만들어준 그런 모든 자재를 가지고 이제 이 기타 모형, 바디 모형, 네크 모형 이제 이것을 조립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속에 보면 전지주, 후지주 쫄 때 다 들어가 있어갖고 그런 것들을 다 조립을 해서 이제 이 모양을 만드는 또 공정이 제통반이고, 사상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모양이 이제 그 제통반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사상반 가면 이제 네크하고 이 바디하고 이게 이제 조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 대가 좀 넘어갔다든가 앞으로 나왔다든가 휘었다든가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도 각도 재가면서 이걸 다 결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성분들이 쌈박이라 갖고 여러분들 이제 뭐 페인트 칠할 때 보면 문짝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빼빠 이렇게 달아갖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보통 무게가, 남자가 들어도 무게가 장난이 아닌데 그것을 하루 종일 손에 들고 이게 떠는 걸 가지고 이게 삽포질을 하거든요. 그 어느 순간에 한쪽에 좀만 머물러 있어도 이게 푹 파이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한시도 손을 이게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근골격계 최고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고, 손목은 다 절단이 나서 맨날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해가면서 하는 이런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면서도 하도 손으로 문질러서 이게 굴곡이 있는지 아니면 거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도 장갑도 아닌 맨손으로 하도 문질러서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일을 하는, 그만큼 기계가 있다 하지만 거의 손으로 해야 되는, 이제 수작업이 하나의 수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런 심한 노동을 한 그 콜텍이고, 여기 성형나이 쪽은 좌우지간 기타를 만들기 위한 모든 부속품을 만들고 그 기타 모양을 만드는 이런 좀 작업을 하는 부분이 성형라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 나이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너무 또 안에 깊이 들어가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다음 파트로 좀 넘어가든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가 이제 이 기타 모형을 만드는 그 과정이었고요. 노래 한 곡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노래 한 곡 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별로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들 불러주셔가지고 창피해 죽겠어요. 아주 맨날 그거만 하니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이 CD가 쌍놈의 이씨, 쌍놈의 박씨, 우리는 니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할 거다. 이 CD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나중에 픽 하나 사줘요. 아, 엄청 비싸요. 아, 지회장님이 하나 만들어줘요, 그럼.